네,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픈GL, 컴퓨터 그래픽스 및 실습에서 조명과 음영 부분의 실습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먼저 이렇게 3차원 공간상의 물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치성 광원을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위치성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한번 변경은 안 해봤네요. 그 다음 색상을 바꿔봤습니다. 위치는 한번 바꿔보세요. 위치를 바꿔보면 아까는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오른쪽에 밝게 빛나는데 왼쪽으로 보내면 왼쪽에 물체가 밝게 빛날 겁니다. 그 다음 색상을 한번 변경하는 거를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테스트 했나요? 조금 가물가물하네요.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이제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가 있는데 디퓨즈를 대표적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R을 없애고요. G도 없애고 좀 극단적으로 가야 좀 잘 보이거든요. 자, 색깔을 오른쪽으로 이제 빛의 색깔을 여기를 파란색으로 디퓨즈 색깔을 좀 바꿨습니다. 좀 바뀌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에 앰비언트 또 뭐 같이 바꿔보자. 0, 1 스페큘러도 그냥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스페큘러는 그대로 둘게요. 그대로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요. 네, 뭔가 조금 바뀌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겠죠? 이제 일단은 색이 이렇게 바뀌어지긴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데 지금 빛의 색도 빛의 색이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물체의 색깔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물체의 색깔이 지금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물체의 색깔을 우리가 지정을 해 주어야 이게 제대로 된 빛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색깔을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어떤 식으로 이걸 반사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도 미리 정해 놓은 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빛이 설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물체 설정. 자, 물체가 반사하는 빛이죠. 자, 보시면 지금 I 값을 0.3만큼 앰비언트하게 반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디퓨즈는 0.8, 0.8, 0.8. 그 다음에 스페큘러는 111. 스페큘러는 그냥 빛이 들어온 그대로니까 요거는 빛 색깔하고 지금 맞춰준 거죠. 그 다음에 샤이니스, 얼마나 얘가 반짝이는가. 이제 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빛 똑같은 색깔이라도 보여지는 게 또 반사하는 정도가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조금 달라진 것 같으신가요? 네, 안 달라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변수만 만들어 놓고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요거를 빛을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적용을 또 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에 거만 바꾸고 밑에 거는 안 넣었죠. 자, 그래서 요렇게 값을 넣었는데 값을 넣은 요거를 적용을 하겠다. 앰비언트는 요 변수의 값을 쓰고 디퓨전은 요걸 쓰고 스페큘러는 요걸 쓰고 샤이니스는 요걸 쓰겠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바뀌었어요. 보시나요?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쪽에 반짝이는데 뒤쪽에 색깔이 지금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이쪽이 더 밝게 빛나고 이거는 스페큘러, 그죠? 스페큘러.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빨간색 위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위주로 지금 빛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빛 세기를 좀 바꿔볼게요. 좀 붉게 1.0으로 이렇게 앰비언트 1.0으로 가고 그다음 디퓨즈는 뭐 그대로 디퓨즈도 좀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0, 0. 자, 완전히 빨간색 위주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제 더 잘 보이죠? 네, 아까는 이제 디퓨즈 색깔이 전체적으로 다 RGB 값이 이제 높게 돼 있으면서 특정 색깔을 가진다기보다는 좀 회색 쪽의 느낌이 더 강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빨간색 위주로 색깔을 넣으니까 더 뒤쪽도 잘 보이고 아래쪽도 잘 보이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어색하죠? 네. 어떤 부분이 어색한가요? 네. 지금 보시면 공은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공은 제대로 보여요. 여기 반짝이고 뭔가 이제 질감이 싹 느껴지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벽하고 바닥은 그냥 한 색깔이에요.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 법선 벡터가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지금 법선 벡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수업 중간에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오픈GL에서는 그 법선 벡터를 이제 일일이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9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모델을 미리 정의되어 있는 모델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죠? 그래서 GLUT 솔리드 스피어라고 그냥 불러왔죠. 함수를 부르면서 일일이 점을 찍어주진 않았잖아요. 그 점 찍어주는 건 이 함수 내부에서 했는데, 그 함수 내부에서 이제 각각의 점, 면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지정을 미리 해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았는데 여기는 벽하고 바닥은 안 돼 있죠. 그래서 벽하고 바닥에 대해서 법선 벡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바닥의 법선 벡터는 어느 쪽이죠? 위로, Y축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벽의 법선 벡터는 우리 쪽 방향이죠. 마이너스 Z축 방향이죠.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로우 플로어 함수에서 이제 드로우 플로어라고 드로우 플로어 함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점을 찍기 전에 미리 이제 이렇게 노멀 벡터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푸시 매트릭스는 우리가 따로 쓰지는 않았죠. 네. 노멀 벡터를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월에는 이제 월이 벽에 이렇게 있으니까 Z 방향으로, 마이너스 Z 방향으로 벽이 위쪽이다, 앞면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플로어의 경우에는 여기서 Y축 방향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뭔가 제가 빼먹은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바로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이제 빛이 들어가는,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 쉐이딩이 들어간 거죠. 여기도 아까는 쉐이딩이 안 들어갔었어요. 공에는 쉐이딩이 들어갔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 뒤쪽에 있는 벽이라는 이런 부분은 쉐이딩이 안 들어가서 이제 공이 이제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았죠. 이제는 네,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포지션을 바꿔보면 얘가 빛나는 부분이 이제 변경이 될 겁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색깔도 바꿔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법선 벡터는 정점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플로어가 이렇게 전부 1, 0, 1, 0으로 해서 다 위로 보고 있다. 법선 벡터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하면 평면이죠. 법선 벡터가 4점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니까. 그런데 법선 벡터가 이걸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점이 2개가 있는데 법선 벡터 2개가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되나? 네. 어떤 평면이 있는데 그 평면 양쪽 끝에서 법선 벡터가 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평면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면을 그리긴 그렸지만 사각형 점 4개를 찍어가지고 면을 설정을 하긴 했지만 법선 벡터가 여기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휘어져요. 그러면 얘는 어떻다라고 이제 오픈GL에서 내부 쉐이딩할 때 인식을 하냐면, 쉐이딩할 때는 얘가 볼록하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볼록해지는 거고, 이쪽 쪽에 들어오면 네, 어떻게 되죠? 네, 오목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선 벡터를 한번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때 이제 플로어에 대해서 이제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양쪽 끝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x하고 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x 좌표가 더해지죠.
그래서 x좌표가 더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얘를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왼쪽으로 넘어가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넘어가게 하려면 얘는 y는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얘를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보죠.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 0.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두 개는 이제 왼쪽으로 두 개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선 벡터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1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크기가 더해서 크기가 1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크기가 1이 되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네, 크기 계산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바꾸면 되는데 일일이 계산하려면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적용해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법선 벡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0.5, 0.5 이렇게 마이너스 0.5, 1 이런 식으로 크기가 1이 아닌 상태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해주는 노멀라이즈 해주는 코드는요. 얘가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gl enable 해가지고 gl normalize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법선 벡터가 정교화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을 시켜 보면요, 이제 뭔가 이쪽에 쉐이딩이 조금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마이너스 0.5, 0.5로 되어 있는데 얘를 1, 마이너스 1, 1로 해가지고 쉐이딩을 넣어보죠. 이렇게 돌아갔죠. 좀 더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2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쉐이딩이 착 들어갔죠. 오른쪽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빛이 오른쪽에서 비치고 있으니까 오른쪽 부분은 지금 밝아요. 밝은데 이게 왼쪽 부분으로 갈수록 이게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지금 그림자가 이제 구에 의한 그림자가 진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이런 형태로 검은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 앞으로 조금만 돌려서 이제 아까 어떻게 색깔이 되었나 하고 확인해 보시면 금방 차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법선 벡터를 설정을 해가지고 공면을 설정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광체를 설정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광체. 네, 조금 느낌이 이상한가요? 발광체는 뭐냐면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라든지 전구라든지 이런 물체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빛을 이제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빛나는 그런 물체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에미션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네요. 에미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물체 설정할 때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물체가 우리가 여기 있었죠. 샤이니스까지 넣어줬고요. 에미션을 같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gl material 그래서 샤이니스까지 설정한 다음에 에미션도 같이 설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에미션의 빛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RGB로 해가지고 B가 0.5로 되어 있어요. 그럼 파란색으로 빛이 난다는 얘기죠. 그냥 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1.0으로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파란색으로 얘가 빛이 납니다. 발광체가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 벽도 파란색이 되고 바닥도 파란색이 됐죠. 이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물체가 지금 물체 재질을 요거 하나밖에 설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물체에 대해서 지금 동일한 지금 매질을 지금 설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벽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벽도 파란색, 그 다음에 얘도 공도 파란색, 다 파란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벽과 바닥을 다른 색상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변수를 따로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각 머터리얼에 대해서 여기 색깔을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제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쪽에서 우리가 뭐 벽하고 이런 거 할 때 컬러를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컬러를 넣었는데 이거 지금 완전 무시되고 있죠. 네. 빛을 우리가 이네이블 시키면서 이제 여기서 강제로 설정하는 이 색상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빈 모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임의로 요게 무슨 색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기본적인 반사색은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앰비언트한 반사색은 이렇고, 주변광은 이렇고, 그 다음 주변 반사는 이렇고, 그 다음에 거울 반사의 색깔은 어떻고 하면서 샤이니스는 어떻고 하면서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디테일하게 하나씩 지금 지정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같이 세 개의 물체가 모두 한꺼번에 매질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발광체를 설정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시키지만 이제 다른 물체에 빛을 보내진 않는다. 그래서 태양을 우리가 설정을 하잖아요. 태양이 만약에 있고 지구가 있다. 그럼 태양을 일단 발광체로 설정하는 게 맞겠죠. 얘는 계속 빛나야 되니까. 그런데 태양만 설정해놓은 발광체를 해놓고 별도의 빛을 설정을 안 하면 지구가 완전 새까맣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계를 만약에 만든다 이렇게 되면 가운데에 태양이 있고 얘는 발광체이지만 빛을 하나 새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빛의 위치를 태양 한가운데다가 빛을 넣어주면 빛을 비치는 것을 이제 지구에 비치는 빛을 우리가 또 같이 모델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점 위치에 따라서 정밀도를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멀리서 우리가 물체를 보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세세하게 이 물체의 렌더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멀리 있는 물체라면, 가까이 있는 물체라면 좀 더 자세하게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물체인데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입장이라기보다는 GPU 입장인데, GPU가 계산을 할 때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표시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렌더링을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로컬 뷰어 모드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모델 로컬 뷰어라는 모드가 있는데요. 얘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면 보기에 좀 더 좋아집니다. 예, 그래픽 카드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 달라집니다. 네, 좀 뭐 깨끗해진 것 같으신가요? 네. 뭐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이제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까이서 요 로컬 뷰어 모드를 이제 활성화 시켜주면 정밀도가 좀 향상이 된다. 여기 true가 되면은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 false이면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걸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광원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원을 추가하는 거는 이제 enable light로 해가지고 여러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어디 넣으셔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원을 추가하는 부분, 요거는 지금 광원이 지금 어디 들어있나요? 저희가 광원 여기 들어있는데 요 부분을 요 아래쪽에다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광원의 위치 방향 부분은 이제 위치하고 지금 스포트라이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이제 실습을 했던 이제 광원은 위치성 광원이죠. 가만히 있는 광원이고, 온 사방팔방으로 그냥 빛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태양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설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손전등 효과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포트라이트의 경우에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빛을 보낼 것인가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 각도가 얼마인지, 각도에 따라서 조금만 볼 수도 있고 멀리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흐려짐 효과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완전 선명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우리 게임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이제 손전등 효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손전등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 딱 그 있는 부분만 밝게 보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까맣게 보여요. 자,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요. 아, 나는 그건 좀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건 좀 별로다. 그러면 요거를 가운데 부분은 좀 밝게 보이고 이제 옆으로 갈수록 점점 흐리게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 코드가 되겠습니다. 스포트라이트 EXP. 그다음에 GL 라이트에서 라이트의 스포트 익스포넌트를 설정을 해주는 거죠. 1에서 1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숫자를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나오나 하는 것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까지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이제 다른 재질을 설정하는 걸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이제 하나의 재질만 이제 우리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질을 바꾸면 같이 이제 벽도 바뀌고 바닥도 바뀌고 공도 바뀌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를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시죠. 자, 여기서 일단 여기 에미션 기능을 한번 에미션을 한번 좀 지워 보겠습니다. 발광하는 효과를 여기서 에미션을 지우려면 에미션을 적용을 안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네, 에미션이 없어지면서 네, 전체적으로 발광 효과가 다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이니트 라이트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초기화시켜주는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서 이거를 각각의 물체에다가 적용하기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각각의 물체를 그리는 곳으로 좀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공은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공을 그리는 곳은 여기죠. 솔리드 스피어. 지금 우리가 위쪽에 컬러 하는 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공 그리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요. 에미션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네, 머티리얼 설정하는 것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네, 여기 가져오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의 재질을 이렇게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면 아까와 똑같겠죠? 네, 똑같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건 어떤 게 달라졌나요? 지금 우리가 공 그리는 지금 제가 옮기면서 이렇게 됐는데 공 그리는 곳에만 이제 이렇게 색깔을 넣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함수에서요.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뒤에 벽이라든지 바닥을 그릴 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이번에는 벽을 그릴 때 이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그리기 전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벽 바닥을 할까요? 네, 바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닥에다가 값을 넣었는데 바닥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앰비언트 라이트도 그다음 디퓨저 라이트도 이제 빨간색 지우고 파란색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자, 바닥 색깔이 지금 달라지죠. 죄송합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 지금 바닥색하고 벽색도 좀 같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정을 한번 하면 부른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돌아오면 그 다음에 또 바로 이게 적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닥 색깔도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바닥 색깔은 위쪽에서 다시 결정을 해줍니다. 자, 사실 뭐 머터리얼 아까 0이었으니까 이제 1로 하고 2로 하고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안에서 지금 해결이 되기 때문에 따로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R 값과 G 값을 두 개 다 넣어보죠. 벽의 경우에는 1, 1, 0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네, 노란색으로 지금 나왔죠. 그래서 지금 바닥과 벽이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설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실행을 시키면 보시면 잘 나오는데 여기서 리사이즈를 시킨다든지 이동을 시킨다든지 하면은 이게 색깔이 갑자기 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해결하려면요. 이제 색상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색깔을 계속 이제 디스플레이 될 때마다 그리고 하나의 오브젝트 그릴 때마다 기존의 이제 색상 값을 무효화시키고 새로 그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코드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머터리얼을 disable 해서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없이 이제 이거를 색깔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한번 해주고 월에서 한번 해주고 공 그리기 전에도 네,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시면요. 네, 옮겨도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색상이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늘 다양하게 빛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 물체의 또 색상을 지정을 하고 반사색을 지정을 하는 이제 그런 실습들을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빛을 여러분이 이제 좀 다룰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텍스처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는 이제 지금 단순하게 한 가지 색상으로 입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어떤 그 강의라든지 아니면 체커보드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이미지를 물체에다 입혀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할까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